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사전투표 시작.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지금 7시 현재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7시 현재 사전투표 투표율 1.21%. 1.21%. 이게 7시 기준 역대 최고래요. 1시간 했는데요. 1시간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네. 관 외에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집 앞에서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는. 굉장히 편리한 게 음. 지금 주머니 안에 주민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여권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냥 길을 가다가 투표소 보이면 들어가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디든, 전국 어디든. 부산에서 해도 되고 우리 집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챙겨야 돼요. 네. 후보들은 오늘 어디서 투표합니까? 이 사전투표를 어디서 누구랑 하느냐, 이것도 사실 캠프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짜는 주제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미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서울 신촌에서 청년 몇 명이랑 같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뭐 계속 그걸 걸고 있잖아요. 반 이재명. 예.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를 해요. 인천 계양.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지역구인 동탄에서 투표하고요. 동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제 호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남 여수에서 각각 투표할 예정입니다. 여수. 자,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 오늘 다 해요, 후보들? 다 오늘 해요? 다 오늘 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선거가 이제는 사흘이나 마찬가지인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동료 차원에서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있었던 대선 이슈들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일 많이 화제가 됐던 거는 이준석 후보의 사과라고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여의도에서 유세 중에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했던 게 좀 화제가 됐는데 이준석 후보가 심심한 이제 표현에 대해서, 토론에서 했던 표현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 제목으로 많이 언급이 되던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막 작심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강조점은 오히려 뭐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좀 사실 수세에 몰렸지만 오히려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사실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던데 사전 투표를 하러 가기 전에 예. 이 기자회견을 열고 간다고 해요. 혹시 이 회견에서 어떤 사과의 표현들이, 어떤 사과의 내용이 좀 담길까 취재를 해봤는데 이것도 사과 목적의 회견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일화에 국민의힘이 좀 사력을 걸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장면이 어제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 시한은 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새벽까지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어제 밤에 지방 유세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네. 이준석 후보를 내가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회관을 찾아왔어요. 아, 그러면은 거의 자정 다 돼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회가 여의도로? 네, 여의도로. 어제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예. 혹시 의원회관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의원회관을 왔고, 그럼 약속 없이 일단 간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 의원실, 그리고 옆방인 천하람 그 의원실 이렇게 찾아갔는데 뭐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뭐 10% 전략, 서울 젊은 층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어제 김철근 사무총장 통해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공표 금지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그 마지막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CBS가 KSOI에 의뢰해서 지난 26일에서 27일 사이에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3% 기록해서 지지율 1위를 지켰습니다. 네. 이게 사흘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한 36.6%, 네. 이준석 후보는 0.2%포인트 하락한 9.4% 지지를 얻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재명 49.3, 김문수 36.6, 이준석 9.4. 이것이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의 수치다. 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여론조사는 막 다 돌려요. 각 후보 기관도 돌리고 언론사도 돌리지만 공표는 못하는 기간에 들어가서 남은 기간 동안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진짜 궁금해지는 기간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하루도 뭐 이슈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양산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새벽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 네. 찾아갔다고 했다가 문전박대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아예 못 만난 거죠, 뭐. 예, 그러니까요.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음. 일단 지금 이제 최대 막판의 변수는 이준석 후보의 저 발언인 것 같아요. TV 토론. 예, TV 토론에서의 이제 저 발언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제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공격 수위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어요. 그거는 막판에 이제 단일화 가능성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삼자 구도가 기정사실화되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로 너무 공격을 해서 확 무너지면은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정무적 판단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공세 수위가 좀 어떻게 올라갈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어제 이거에 이제 사실관계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발언에. 예, 발언의 이제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러면 아들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공방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 이게 왜냐하면 2021년 12월에 처음 제기가 됐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나 언론이 대선이 끝나면은 추적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후보자 아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게 막판에 이제 어제 뉴데일리가 보도를 해가지고 이게 좀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니까 최초의 조선일보가 네. 포커 고수라는 사이트, 이제 도박 사이트죠. 예. 여기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가 이게 이재명의 아들 장남 이동우로 추정된다. 그래서 상습 도박 혐의가 있다라는 보도를 했고, 그런 다음에 서울경제가 거기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거 아니냐, 이제 불법 안마 시술소를 다녀온 걸로 추정된다, 이기고 싶다가 그런 댓글을 남겼다라는 거를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욕설들을 많이 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닉네임이. 예, 그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이, 그래서 이제 음란 욕설도 많이 달고 특정 연예인을 보고서 대상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기고 싶다뿐만이 아니라 리버의 남김이라는 이런 닉네임? 아이디도 이게 동일 아이디로 추정된다. 아. IP를 보거나 뭐 등등등을 해서 이런 거를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좀 가로세로 연구소가 일부 짜깁기를 또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게 지금 지난 대선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지난 대선 때예요. 그러니까 3년도 넘은 전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가 지금 경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상습 도박하고 이 음란 댓글, 음란 문헌 전시, 네. 요 혐의는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불법 안마는 송치를 안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불충거, 그것들에 불충분으로.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고발이 들어갔을 거고, 일부는 송치가, 그러니까 불법 뭐 안마 시술소 간 거, 요거는 송치가 안 됐고, 안 됐고요. 음란 뭐 글 쓴 거, 글 쓴 거랑 도박은 송치가 됐어요. 끈 송치가 됐고.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예. 이후엔 대선이 끝나버리니까. 근데 어제 이제 뉴데일리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500만 원 벌금이 이제 확정이 됐다. 저도 지금 KBS에 어제 보도된 기사를 봤는데 수원지법에서 확정이 됐다는 거죠? 예, 수원지법 형사 38 단독이 지난해 10월 31일에 500만 원의 이제 벌금 약식 명령으로 확정이 됐고, 두 가지 다 상습 도박과 음란 문헌 전시, 이 두 가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썼던 요거가 이제 정확하지 동일하지 않아요. 그 표현이 동일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댓글에 싸움에 붙었다가 이게 남성한테 쓴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이라는 게 남성한테 쓴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리버의 남김이라는 게 동일한 거냐 아니냐 뭐 이것도 지금 뭐 논쟁이 있고 어쨌든 네.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적절한 굉장히 좀 모욕감을 느끼는 거를 이재명 아들 이동호 씨가 다른 거는 맞다. 그게 유죄가 나온 거는 맞는데 그게 동일한 거냐 지금 이준석이 쓴 거를 뭐 무엇보다도 그거를 대선 TV 토론에서 저렇게 쓴 게 적절하냐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에 있다는 뭐 그 사실관계는 제가 좀 정확하게 밝혀드릴 필요가 있어서 뭐 네, 이렇게 지금 네. 진행 왜냐면 지금 양 진영이 싸우고 난리거든요. 유죄다 아니다 무혐의다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예.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양진영 이제 팩트는 뭐냐 혹은 팩트가 어쨌더라도 이게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이걸 놓고 굉장히 격렬한 온라인상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 이준석 후보가 또 이제 요 판결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뭐 좀 X를 쳐가지고 가려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참전을 본인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막판에까지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발언을 하면서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맥락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발언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판의 지점들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또 충돌하면서 짚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또 이것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 계속 풀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주요 공약들입니다. 주요 공약들이 그러니까 주요 후보들의 공약집이 좀 뒤늦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집이 어제 공개가 됐어요. 예. 사전 투표 하루 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걸 뭐 검증하거나 좀 뜯어볼 시간이 너무 적었는데 일단 가장 주목되는 점은 대법관 증언 문제. 그러니까 이게 현행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가 선대위에서 철회한다라고 밝혔었고 근데 철회는 안 했다고까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법안은 이 선대위의 철회 방침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뭐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장경태 의원이 왜 철회하지 않고 버텼는지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이 법안은 왜 빠졌는지 이런 것들은 공약집을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공약집을 열어보니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대법관 증언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뭐 30명인지 100명인지 이렇게 몇 명을 증언하겠다라는 걸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대법관을 증언은 할 텐데 그게 30명인지 100명인지 숫자는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아보니까 사실 그 장경태 의원이 냈던 법안 법사위에 상정이 됐대요. 그래서 의원이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박범계 의원 법안처럼 철회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지금 당장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그런 사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공약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 후에 집권을 한다면 뭐 이 증언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폐기하고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약집의 사법개혁 내용 중에는 검찰이 가진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파면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아예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이죠.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늘린다. 이제 경호처장이랑 육해 공군 참모총장도 청문회 대상으로 넣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장, 네.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사실 그냥 임명하면 지금까지는 끝이었는데 청문회를 인사청문회 연다. 네, 현행법에는 그 현역 군인 중에서는 합참 의장만 청문회를 했는데 이제 참모총장들도 청문회 대상으로 넣겠다고 하는 거고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성평등 가족부로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 기획재정부랑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축소 재편하겠다 이런 방침도 같이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표하는 데 있어서 후보들의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워낙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공약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김관일 기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주는 게 좋네요. 김문수 후보 공약집도 한번 볼까요? 김문수 후보 공약집은 사실 이틀 전에 나왔는데 주목을 덜 받았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안보 분야에서 한미 전략 동맹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6월 중에 방미하고 7월 중에 통상 현안을 타결하겠다. 그래서 대미 수출을 촉진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공약집에 사실 그 전에 안 나왔었던 공약 중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겠다. 통신업계 경쟁 활성화해서 통신비 경감하겠다.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놀이터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담았어요. 예,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최근에 페이스북에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한 줄 공약 있잖아요. 아, 한 줄로 빡 하고 쓰는 거. 그때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예.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캠페인 한다는 건가요? 네.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예비군 훈련 수당 현실화 이런 내용들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뭐 잘 주목이 안 되고 있었죠. 아무튼 이런 공약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 공약이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미 나왔던 것들에 좀 더 추가가 된 형태로 이제 나온 것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김준희 평론가, 예. 이 후보들 공약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이제 본투표 6일 남았는데 네. 이제 나왔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도 문재인 후보 공약이 4월 28일 날 나왔어요. 5월 9일 날 투표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11일 전에 이제 나왔는데 이때는 더 촉박하죠. 뭐 그때랑 또 둘 다 탄핵을 당했지만 이때는 또 더 많은 일들이 현재 그렇죠. 뭐 내란부터 해가지고 이게 있어서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늦게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는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막판에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좀 성의가 없다, 솔직히. 이 시점에 낸 거는 뭐 다른 후보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늦게 내게 했어요. 뭐 김문수 후보도 어젠가 그젠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최근에 냈고 다 뭐 그렇대. 아예 안 낸 후보들도 있긴 있을 예, 거예요. 예. 찾아보면. 예. 그러니까 뭐 군소 개별 후보들 중에. 언론 보도로 개별 공약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약 집으로 나와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렇죠.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늦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제 사법부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검찰 조이고 대법관 늘리고 경호처 누른다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예, 지금 여론조사상 음. 1, 2, 3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큰 이변 없이 여론조사대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1위 후보에 대한 검증에 각 언론이 더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조금 전에 소개해 준 게 어떤 언론이라고 그러셨죠? 한국일보가 한국일보? 기사 제목을 했고 예, 뭐 예. 많은 언론인입니다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뭐 기재부를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를 이명박 정부 때 합쳤는데 이것도 다시 분리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손을 안 볼 수가 없다. 민주당 쪽에서 약간 이런 뭐 이제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관도 결국은 늘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공약에 이게 들어가는 게 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좀 강성 지지층이나 이쪽에 이제 그 열성 지지층들의 뭐 이런 것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 개혁으로 전체적으로 과거에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불법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손을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다 네. 지키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언론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이런 것도 매년 점검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약 지킨 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킬 것이냐,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이 공약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언제 이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공약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어떤 좀 예민한 부분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걸 짚어보자면 말씀하신 그 부분들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대법관 증언을 중심으로 뭔가 사법개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검찰 개혁 안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기재부는 좀 힘을 빼고 여가부는 힘을 좀 싣고 뭐 이런 쪽의 방향의 공약집이 나왔다는 거 전달을 해주셨어요. 다음으로 가보죠. 미국 비자 날벼락. 미국 비자 날벼락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학생들 비자 발급 인터뷰를 일단 멈추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진 거예요. 미국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멈추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데없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예. 미국이 그 학생들한테 비자 발급을 일단 멈추고 소셜 미디어를 검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해당 네. 학생들 뭐 페이스북, X, 트위터죠.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반미 뭐 이런 성향을 띠는지를 보겠다는 심사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일이 뭐 사상 검증을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예전에 미국 이런 식으로 한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했을 때 미국 내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 심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좀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약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이런 건가요? 미국 사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 예.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이 신규 비자 인터뷰 신청은 잠정 중단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새벽에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인의 SNS를 검열한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 제한하겠다. 이건 또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뭐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국가가 이런 여기 대상이 되는 거냐, 미국인의 SNS를 검열한 예. 외국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국가를 구체적으로 검명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석이 되기로는 브라질 대법원에서 SNS 검열 조치를 한 거,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 혐오 발언 규제를 좀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상대로 지금 겨냥해서 미국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같이 되고 정리를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면은 한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반미적인 성향, 뭐 이런 성향에 좀 문제 있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를 쭉 SNS 보고 비자 주겠다는 게 한 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인들의 SNS를 검열한 외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두 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예. 일단 여기까지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전할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